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5%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정 지지율이 50%가 됐으니까 이 데드크로스 격차가 5%포인트로 벌어진 것입니다. 데드크로스도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긍정보다 부정이 많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데드크로스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고 얼마 안 있어 40% 밑으로 추락할 것이며 이 집권 3년 차인 올해 평균 지지율은 40%를 훨씬 밑돌 걸로 추산이 됩니다. 집권 3년 차에는 역대 대통령이 거의 모두 지지율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높은 기대로 출발을 했다가 그 정권의 위선과 또는 부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자, 두 번째는 실적의 빈곤, 이렇다 할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 번째는 각종 권력 이 금전과 관련된 스캔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삼각파도, 기대감의 실망, 실적의 빈곤, 대형 스캔들, 세 개의 삼각파도로 거의 모든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징크스를 겪어왔습니다. 제가 옆에 정리를 해놓은 것 보면, 자, 이것은 조선일보의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기자가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해설을 붙이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래로만 보면 김영삼 대통령 32%, 김대중 42%, 노무현 30%, 이명박 46%, 박근혜 38%. 문재인 대통령은 45%니까 이명박 바로 뒤에 위치하지만, 자, 저것은 이 역대 대통령들의 1년 평균 자료입니다. 때문에 중반부, 하반부로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을 하게 되면 전체 1년차, 3년차 평균 지지율은 40% 밑으로 밑돌고 어찌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가깝게 될지 모릅니다. 각 정권마다 이 사정이 있지만 대개 공통적인 것, 자,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3년차, 그러니까 1995년이죠. 각종 사고에 시달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이 대구 지하철 공사장 사고,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정권의 부실, 이런 것에 상당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다 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저런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1997년에는 96년서부터 96년, 97년 아들 김현철 구속, 거기에다가 이제 외환 위기 이런 거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지지율이 폭락하게 됩니다. 자, 2번 김대중 대통령 42%.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3년 차는 2000년입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권 3년차 징크스를 피하지 못한 것은 각종 게이트 때문입니다. 정현중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이 권력의 정치 자금과 관련된, 권력 자금과 관련된 각종 게이트. 자, 나중에 알려진 일입니다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한테 뒷돈으로 갖다 준 사건도 저 해에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 사건이 집권 3년 차에 국민들에게 알려졌다면 아마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초반까지 추락을 했을 겁니다. 자, 3번 노무현 대통령 30%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저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는 1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정과 국가의 혼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1년 차서부터 여러 가지 이 권위를 내팽겨치는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을 해서 권위주의를 타파한다면서 권위마저 내팽개쳤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면 2005년입니다. 2005년에 대규모 국가적인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메가더 동상에 대한 좌파 반미 극련단체의 공격, 그리고 각종 민노총의 과격한 시위, 노조 세력의 득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법과 질서가 많이 흔들리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통령과 달리 경제 문제도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 부분 압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내내 이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의 평균 성장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밑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2007년 531만 표로 엄청난 표차로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4번 이명박 대통령 46%. 이명박 대통령이 5명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첫 해에 이 광우병 사태라는 돌발 사태로 인해서 데드 크로스를 맞았습니다. 좀처럼 집권 첫 해에는 있지 않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돌발적인 사태였기 때문에 그 이듬해서부터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차에 46%를 기록을 한 것은 저것은 영향을 줬다면 연평도 사태 때 대통령이 대단히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확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 것. 이러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세종시 수정을 둘러싸고 당내 비주류의 지도자인 박근혜 의원과 갈등을 빚은 것. 그래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프로젝트에서 박근혜의 지원을 이명박 대통령은 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권 내부의 분열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8%였습니다. 2013년이 집권 첫 해이고 그 이듬해가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졌죠. 그리고 2014년, 2015년인데 2014년 말에 터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상당수의 언론이 선동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실제적으로는 정윤회는 국정 개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윤회에다가 십상시 이런 것을 붙여서 문고리 3인방 이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을 마구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동적인 분위기가 박근혜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사실상은 정윤회나 문고리 3인방이 아니라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었는데 언론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것이죠. 언론과 야당이 그런 선동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실제적으로 어떤 국정 개입이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지는가를 파헤쳤더라면 그래서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 낱낱이 세상에 드러났더라면 아마도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로 지목을 했던 유승민 파동 이러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지율 하락을 겪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 저는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 때 각종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였고 그 이후에 그런 것의 실상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옮긴다는 것 같은 거. 그리고 남북 평화 쇼,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이 얼마나 난폭하게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고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것들, 특히 경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체성, 공산주의자들을 옹호하는 정체성, 그 다음에 이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넘어간 이런 국가안보의 문제, 자, 그리고 서민과 또는 많은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에 시달리고 있는데 좌파 세력은 끔찍한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자신들 한 줌도 안 되는 좌파 세력, 자기네들의 캠코더 그룹만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완전히 민노총이 때려부시는 법과 질서, 이 국민의 혼란과 불안. 자, 그리고 국가 경제, 특히 서민 생활, 최하 20% 서민들의 삶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 이러이러한 걸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서도 문재인은 탈출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북한 문제는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문재인의 내리막길은 가파르다 못해 벼랑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